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이야기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쯤 전에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4주 전에 보통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4주차에 무슨 공부를 할지, 3주차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2주차, 1주차 이렇게 시험 공부 계획이 모두 완료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 공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시험 공부에 대한 어떤 대비 또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젠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뭘 먼저 하는 게 좋을지 마땅치 않아서 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별로 공부해야 되는 종류와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이 촘촘한 매일매일의 학습 계획이 나오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놓으면 진행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 없이 바로 오늘 이거 해야지, 내일 저거 해야지, 그렇게 바로바로 실천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전체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10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6월 30일, 7월 1일, 2일, 3일 뭐 이렇게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3주차, 2주차, 1주차 이렇게 주차별로 공부의 큰 틀의 성격이 규정지어질 거고요. 지금 3주차 이제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 무겁게 막 집중해서 지금부터 막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왜요? 지금 외워봤자 어차피 까먹어요. 다음 주에 생각 안 날걸요. 그래서 외우려고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야 되겠다. 2번 읽어야 되겠다. 3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읽기의 횟수를 좀 누적시키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덜 무거워요. 잠깐 오늘 한번 읽을까? 아니면 지금 잠깐 읽고 다른 거 할까?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적어지면 시작하기가 쉬워집니다. 시험 공부의 재료로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교가 정해준 부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영어가 대부분 모의고사 시험지가 또 그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외워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시험 직전까지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완벽하게 그것들을 다 외워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많아지고 부담이 커지면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그럼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는 반복을 몇 번쯤 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주차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5번 정도 읽어야겠다 하는 횟수를 정해 두시고 그냥 쓱쓱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페이지 다 안 외워졌는데 아니, 상관없죠. 우리 또 볼 거라고요. 반복의 횟수가 정해지면 지금 한번 들어갈 때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해가 좀 안 된다든지 암기가 완벽하지 않다든지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뒤로 갈 수 있어요. 또 볼 테니까. 근데 이걸 이번에 볼 때 다 외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험 범위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시험 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펼쳐놓고 그냥 읽는 겁니다. 시험 범위를. 그래서 읽으세요. 그리고 한 번 읽었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한 번 읽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또 쭉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2번 읽었다. 그렇게 막대기로 표시를 하든지 발을 정자로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읽기 횟수를 누적시켜 놓는 주차가 3주차예요. 이렇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범위를 좀 읽고 난 후에 문제집 풀러 가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 시작해야 돼 하면 문제집부터 풀어요. 머리 든 거 별로 없는데 문제집부터 풀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문제가 많고 채점했을 때 틀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럼 상황이 심각한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공부가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상황 만나지 않으려면 사전에 공부가 먼저 좀 충분히 진행되고 난 뒤에 문제집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3주차는 시험 범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 풀기가 2주차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험 2주 전 동안의 일주일을 통째로 집중해서 문제 푸는 주간으로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주에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제가 뭐예요?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전체를 반복해서 읽어서 웬만큼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 하는 확신이 좀 있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러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공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된 상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걸 100점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집 100점 받아서 어디다 써요? 문제집은 많이 틀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 문제집 산 본점 뽑는 겁니다. 문제집 문제 다 맞췄어요. 100점이에요. 왜? 그걸로 뭐 해요? 그래서 문제집 문제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잘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그래서 틀린 것들. 그러니 문제집 문제 풀 때 제발 찍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푸세요. 최대한 빨리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답이 보이는 것만 풀고 좀 헷갈린다, 조금 자신이 없다, 다 어떻게 해요? 끊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머리 싸매거나 그럼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일주일 안에 문제집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가 다시 또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완벽한 공부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으시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들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 틀린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교과서와 프린트물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2주차에 해야 되는 공부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공부하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일주일 전이에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다 공부하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무작정의 공부, 구멍이 왕창 뚫리는 공부가 실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주차, 2주차 공부를 해놨다면 그것들을 제대로 이제 바구니에 담는 작업이 마지막 주에 시작돼야 돼요. 이 마지막 주를 제대로 완벽하게 보내지 않으면 3주차, 2주차에 공부해놨던 것까지 전부 다 날아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이 남은 시점에서 시험에 딱 일주일 전이 시작되는 날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 핵심 요약 노트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커닝 페이퍼 아십니까? 커닝 페이퍼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커닝 페이퍼를 만들 때 뭘 쓸까요? 그 작은 종이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요점을 다 쓸 수는 없죠. 그럼 뭘 써요? 시험 문제 꼭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이걸 만드셔야 돼요. 작은 종이에 만드시면 안 되고요. 큰 노트에 만드셔야 돼요. A4용지 사이즈나 일반적인 스프링 노트 한 권이면 됩니다. 얇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을 준비를 하셔서 그 스프링 노트를 이번 학기 기말고사 전과목 핵심 요약 노트라고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과목 핵심 요약이 그 노트 한 권에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각각의 과목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평가 문제집의 요점 정리 또는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모두 펼쳐놓고 시험 범위의 첫 시작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해당 페이지에 내가 핵심 요약 노트에 옮겨 쓸만한 게 뭐가 있는지 골라내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선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페이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나가면서 핵심 요약 노트에 옮겨 쓸 것들을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검정색 펜 쓰지 마시고요. 너무 온통 빨간색 펜으로 필기하시는 것도 조금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파란색 펜이 제일 무난합니다. 암기에 최적화된 펜의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이야기는 흔히 암기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란 펜으로 약간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과목별로 한 2바닥에서 3바닥 정도 너무 4-5장 분량이 많아지면 그 노트가 별로 실용성이 없어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요점 정리 보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 프린트물 보면 되죠. 그래서 한 바닥이나 2바닥 정도가 될 수 있게 핵심만 중요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과목 핵심 요약 노트를 한 권을 만드는데 3일을 쓰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일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을 쓰고 나면 이제 4일차에 뭘 하냐면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들다 보면 아까 그랬죠. 한 과목당 2페이지 또는 3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건 안전하지 않은데 만들다 보니까 이 과목 큰일 났다. 4페이지 막 넘어간다. 내가 너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준비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하루를 통째로 좀 투자를 해서 집중 학습하는 날을 중간에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일이 남아있는 거죠. 이 7일차 중에 앞에 3일은 핵심 요약 노트 만드는 데 쓰시고요. 그 다음 하루는 뭐에 쓴다? 취약 과목 집중 학습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로 3일이 남아있죠. 자, 이제 이 3일은 어디에 쓴다? 시험 날짜를 뒤집으세요. 그래서 시험 날짜의 예를 들어서 시험이 7월 4일이다. 그러면 7월 3일은 7월 4일 과목만 공부해야 되죠. 그럼 7월 2일은 7월 4일 다음 날에 7월 5일에 치는 과목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의 날짜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 공부만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을 이날도 하고 이날도 하고 이날도 하고 이날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과목의 점수 관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시간표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날부터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7월 3일에 시험 공부를 7월 4일 걸 열심히 해서 7월 4일에 시험을 쳤어요. 그럼 7월 4일 시험 치고 난 오후에 뭐 해야 돼요? 7월 5일 거 시험 공부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은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 노트 만들고 취약 과목 집중 학습을 한번 하루를 통째로 투자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는 이날 다시 어떻게 한다? 시험 범위 전체를 반복해서 읽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오면 이제 웬만큼 다 외워진 것 같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공부가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MBTI 검사를 해보면 N형들이 좀 그렇습니다. N형들은 벌써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더 이상 볼 게 없다. 다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백지 복습입니다. 그래서 백지에 프린트물 같은 경우엔 백지 복습을 좀 일찍 시작하셔도 돼요. 또 어떤 학교는 시험 범위가 아예 교과서가 없고 그냥 프린트물만 시험 범위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교 시험은 프린트물만 다 완벽하게 공부하면 100점이 나와요. 그런 학교라면 프린트물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프린트물은 문제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 백지 복습이라는 걸 합니다. 프린트 내용을 한번 읽고요. 얘를 덮고요. 다른 백지에 금방 읽은 내용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쫙쫙쫙쫙 써보는 거예요. 완벽할까요? 글자도 많고 내용도 많아요. 예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단어들을 그냥 끄적여 본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끄적인 거랑 원래의 이 프린트물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뭐가 빠졌지? 뭐가 잘못 쓰여졌지? 확인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걸로 끝내고 완벽하게 외워지려고 일부러 백지에 막 빡빡이로 막 쓰고 이렇게 팔운동 하는 것보다 금방 이야기한 한번 읽고 백지에 써보고 비교할 때 암기가 돼요. 이게 암기된 날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백지 복습은.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활용을 2주차에도 프린트물에 대해서는 평가 문제집을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프린트물만으로 시험을 치는 상황이라면 백지 복습을 처음부터 좀 활용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시험 직전 3, 4일은 백지 복습 형태의 시험 범위 전체를 정리하거나 읽어보는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1주차를 제대로 꼼꼼하게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전체 과목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성적이 잘 나오고 주력 과목 성적을 최대한 높여놓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들의 밸런스를 너무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기본기라는 거에서 좀 약점이 돼요.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내용이 거의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 내용에
베이스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허둥지둥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도를 좀 생각하면서 버리는 과목, 나 이 과목은 버렸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목 버리는 건 언제 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가서 할 수 있어요. 2학년 2학기쯤 되면 그때는 이제 전략적으로 나에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를 결정을 해서 그 과목에 올인해야 되고,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온다, 효율이 좀 떨어진다 하는 과목은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2학년 2학기 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체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버리실 때가 아니에요. 자, 공부를 언제 시작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이기는 하겠죠. 저는 지금쯤 시작을 해서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편한 공부법을 권하고 싶어요. 막 선생님 일주일 전에 그냥 집중해서 완벽하게 외우면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중학교 시험은 그 정도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일주일만 완벽하게 벼락치기 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의 베이스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교과 과정 자체가 2학년, 3학년 그 다음 단계의 밑재료가 되죠. 심지어 수능 시험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공부했던 내용을 전부 다 버리고 그때그때 새 공부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승 곡선이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찌어찌 벼락치기로 버틴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후반 가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걸 구경하지 않으려면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공부법을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훨씬 힘이 덜 들고요. 편안하면서도 효과는 조금 더 건질 수 있는, 우선 당장의 시험이 100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는 불안감보다는 이게 멀리 가는 나의 중요한 공부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더 똑똑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실천을 하는 쉬운 방법, 제일 게으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얄미운 건 그거죠. 제일 쉽게 게으르게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살짝 얄미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얄미운 공부법을 여러분도 좀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